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8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기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 어저께 무진일이었고요. 오늘 기사일이 되겠고, 오늘은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거 2020년 9월 22일 화요일이죠. 오늘인데 원래 지금 강의 지금 하는 것은 내일 거로 오늘 22일 날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오늘 날짜인데, 어제 강의를 보신 분인지 이제 오늘 아기를 낳는데, 오늘 정사시 아기를 낳으러 간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혹시 그분이 또 이걸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어저께 거. 자, 무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원래는 이제 일간이 약하고 금이 왕한 토금 진상관격인 사주가 되는 것인데,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일간은 더더욱 약해지고 식상이 더 왕해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글자, 즉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견 내지는 겁재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진상관격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화가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있게 되면 일간도 돋게 되고 금도 이렇게 절제를 시켜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6월에 금왕절에 한기가 생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조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화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이제 연지에 자수가 있어서 왕금의 기운을 수가설에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일간, 무토를 갖다가 윤토하는 그런 장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비가 내리게 되면은 한습해지는 기운이 썰렁썰렁해지죠.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번 오게 되면 날씨가 좀 따뜻해지지만은,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번 올 때마다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을 하게 되고 겨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일지서 진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진토는 무토 입장에서 놓고 보면 비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진일, 즉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약한 무토가 일지에 뿌리를 둬서 좋은데, 문제가 유금이 있어가지고 진유합금해서 이 진토 자체가 오로지 일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금을 로 화하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진토가 있어도 일간 자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생시에서만큼은 비견 겁재라든가 인성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병진정서 무호기미, 그 다음에 뭐 임술이라 개축까지 보게 되는데, 요 개축이라든가 임술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는 축토, 술토가 있지만 천간으로 임계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제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그래도 병진은 병화가 있긴 한데 병화가 뿌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나쁜 생신은 아니지만은 조금 일단은 최고의 생신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이 정사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사시, 그죠? 그래서 이 정사시가 되게 되면 이 사화가 있어서 유하고 합하진 않아요. 이게 그냥 요 사화는 놔두고 진하고 유하고 합을 해서 금수가 왕해지는 것을 생시에서 정사시가 오게 되면, 이거는 천간 정화가 지지 사화의 뿌리를 두고 천간 지지로 같은 화이기 때문에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거는 화가 필요한데 천간 지지로 화를 얻어서 좋은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고,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한 가지 단점, 오게티라고 할까요? 목이 좀 있어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좀 화를 좀 더 생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월간에 있는 을목 가지고는 화를 생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사라고 하는 생시를 시주에서 이렇게 얻은 것은 굉장히 좋은 생시가 아닐까 싶고요. 그나마 조후할 수 있는 생시는 요 세 가지밖에 없죠. 근데 병화는 뿌리가 약한 거고, 정사는 천간지지로 다 화를 얻었기 때문에 뿌리가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무엇이는 오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하고 가장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생시 중에서 가장 무난한 생시가 정사시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오늘 이제 정사시에 아기를 낳으신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래서 아기 잘 낳으시고 행복하게 잘 키우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로 넘어가죠. 오늘로. 자, 오늘은 이제 어저께는 무진이었잖아요. 그지? 무진이었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날 기사가 되는데 또 똑같은 좀 단점이 있어요. 어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는 진토가 있어서 여기서 일제 진토가 있어서 진유합을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기사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기토가 6월에 태어나 가지고 기토 자체가 약하죠. 그런데 사화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기토를 생조해주는 구조가 돼서 좋은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유하고 사하고 같이 있게 되면 이거는 사유축 회금을 하게 돼서 이거는 조금 아까 무진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생시에서 뭐가 필요하다?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놓고 오늘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것은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무토는 어저께 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무토는 이거는 양토에 해당이 된다. 양토는 작은 흙의 개념이 아니라 매우 큰 흙, 큰 토의 개념으로서 고황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높은 산이라든가 넓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처럼 무지막지하게 크고 높은 산 내지는 굉장히 광활한 그런 광야의 개념이 아니라 작은 텃밭이라고 해서 전원토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논밭이죠. 논밭. 뭐 많아봤자 얼마 만주벌판처럼 논밭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땅덩이가 원체 넓으니까 사방이 다 지평선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광활한 그런 논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수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라든가 분토라고 해서 화분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토나 기토나 똑같은 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과 개수,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둘 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기토라고 하는 것도 거기다 작은 화초를 심든 아니면 작은 작물을 심든 간에 그 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량의 물과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필요한 거고요. 무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산 같은 거라든가 넓은 광야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빼곡히 자라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땅 자체가 건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개수병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한 가지 기토하고 무토하고 차이는, 무토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양토이면서 고황토이기 때문에 그냥 물하고 햇볕만 있으면 뭐냐면 그냥 넓은 광야에 그냥 잡초 몇 개 자라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여기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종의 고든 소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재질의 나무를 갖다 심어 가지고 큰 숲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토 같은 경우는 굳이 간목 같은 그런 것은 필요 없고 그냥 개수나 병화 정도로서 잘 조화를 이루어주면 좋다. 그리고 기토를 제가 설명드릴 때 기토는 뭐였냐? 기토는 이미 뭐예요?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제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간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에 여러분들 화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비누 화분이 아니라 거기에 난초라든가 화초 같은 것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그거를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냥 개수는 물이고 병화는 따뜻한 햇볕이다라고 보는데, 이걸 계절적인 감각에서 두고 봤을 때 해자축월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있어서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과 따뜻한 햇볕을 이렇게 연상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토가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어저께 무토하고
기토 무토가 6월에 태어난 것, 그 다음에 기토가 6월에 태어난 것은 원령 6월이 다르지 않죠. 단 일간만 무토에서 기토로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 서쪽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절로는 어떤 계절?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신월은 초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중추라고 하고, 수월은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6월은 가을 중에서 중추 내지는 중추지절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가을이기 때문에 기온 자체는 약간은 한랭하다, 약간은 좀 썰렁썰렁하다,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기온은 아니지만 바깥에 반팔을 입고 나가면 조금은 서늘해서 오싹오싹 소름이 돋을 정도의 한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신유술 금왕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숙살지기라고 해요. 약간 엄숙하면서도 약간 차가운 느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숙살지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왕절. 반면에 금이 왕한 반면에 목이라든가 특히 화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하죠. 이라고 하는 거, 간목이라든가 을목이라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은 여기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태지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사지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어서 화토는 약하고 목도 약한데 금이 좀 왕한 계절. 금이 왕하면 금은 수를 또 생해주기 때문에 금수는 왕하고 목화토는 약한 그런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 자체가 6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무토가 6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일간은 약하고 식신 내지는 상관이 왕하게 되면 뭐예요? 일간의 기운이 많이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이제 50, 60 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지치고, 젊었을 때 일하는 것과 나이 들어서 일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국세, 설기태과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너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어가게 되면 일간이 허약해진다,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와 마찬가지로 6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 기토 입장에서 인성, 나를 생해주는 것은 화족 생아자죠.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것, 생아자는 인성인데, 그것은 무토 입장에서나 기토 입장에서나 그것은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예를 들면 이제 병화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 준다라고 하면 이 병화 인성 정인이죠. 기토 입장에서. 물론 이제 정화도 용도가 없지는 않지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듯이 조우를 한다거나 이렇게 생조를 해줄 때는 기토 입장에서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용도가 더 큰 것이고요. 병화가 있게 되면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금을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6월에 숙살지기가 있는 그 서늘한 기후를 좀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코스모스라든가 들국화 같은 거 이렇게 연상해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토는 뭐냐면 들국화라든가 아니면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밭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한 텃밭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토의 글자는 일간을 기토라고 이렇게 써놨지만은 그 기토에는 가을에 자라나는 그러한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따뜻한 화가 있어서 땅을 온토해야지만 그 화초, 코스모스라든가 들국화라고 하는 것이 잘 자랄 수 있을 것이고, 또 적당량의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지만 가을에, 신유술월의 가을에 물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하게 기토를 갖다가 윤토해 줄 정도의 물은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 마르지 않고요. 땅이 마르지 않아야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화초가 말라 죽지 않겠죠. 그래서 6월의 기토라고 하는 건 먼저 병화가 있어서 기토를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기토를 갖다가 윤토하게 되면 사주의 배합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 그래서 선병 후계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병으로서 약한 기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하는 것이 먼저 익은 것이고, 이렇게 병화가 있어서 기토가 좀
실해졌을 때 개수로서 윤토하게 되면 사주의 국세는 잘 갖춰져 있다. 당연히 병화는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령 자체가 유금이기 때문에 금생수에서 생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죠. 천간에 개수가 없을 땐 지지로 자수 하나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은 기토, 음토가 되겠고요. 그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입니다. 유월은 금왕절이면서 저 금은 지지로 신금 같은 경우는 양금이지만 이 유금은 음금에 해당이 되죠. 음금 여기까지 봤다라고 이제 격국 부른 것은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음토가 생해주는 식신을 봤으니까 이거는 식신격이죠. 상관은 아니고 무토가 유를 보면 상관, 기토가 유를 보게 되면 음대 음이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는 것이죠. 단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왕한 계절이지 토가 왕한 계절 아니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식신인 금이 왕하죠.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사주 명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여기 경금은 기토 입장에서 이제 상관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유금인데 이걸 일단 식상하고 상관하고 혼잡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유금 식신과 상관이 금왕절에 같이 있으면 거의 그냥 다 싸잡아서 상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면 어저께 무토 6월에 태어난 것처럼 토금 진상관 격이다라고 놓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고요. 진상관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상관 패인해야 상관 패인 격이 되어야지만 사주의 국세를 좀 좋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병화를 본다거나 정화를 본다거나 하다못해 천간으로 병화 내지는 정화가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는 오화라든가 하다못해 사화 같은 것들은 있어서 화를 봐서 약한 기토를 갖다가 도와주고 생조해주고 금을 갖다가 화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사주가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것처럼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하나 있죠. 이거는 왕금의 기운은 6월에 경금같이 투출되어 있으면 이 금은 약한 금이 아니라 굉장히 왕한 금이잖아요. 그래서 왕금의 기운을 자수가 설해서 자수는 기토를 갖다가 생조가 아니라 윤토하죠.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윤택하게 해준다 해서 윤토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 을목은 기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경금을 보게 되면은 을목은 기토를 파는 이것도 어떤 분들 을기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천간은 극한다고 표현해요. 을목이 기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탐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을 탐하느라고 잊어버렸어. 뭘 잊어먹었냐? 극하는 걸 잊어먹었다. 그래서 탐합망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극하지 않고요. 다행이죠. 얘는 얘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간이 약한 중에 을목을 보게 되면 일간이 더 약해졌을 텐데 그나마 상관하고 을목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거는 상관합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관합살. 그래서 상관합살을 하게 되면 상관이 칠살을 갖다 묶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일간 자체가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주를 봐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 일간이 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거 묶어놓았다고 해서 일간이 다시 왕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간을 도와줄 비견겁재 내지는 인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일지 자체에서 사화 그래서 기사일주가 되는데 온전히 화가 기토만 생해줬으면 좋겠는데 신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유금하고 사하고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사유 회금이라고 했죠. 회금 서로 모여가지고 금으로 화한다라고 해서 사유회금 이거를 준삼합이라고 해요. 준삼합 원래 삼합은 사유축이라고 해서 사유축 삼합이 되죠. 근데 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한자가 빠지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축자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금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요. 유는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제왕에 해당이 되지만 이 사는 금의 또 장생처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유가 받게 되면 금이 더 왕해진다. 그러면 반대로
사중에 있는 병화의 기운은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생시에서라도 다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좀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축이 된다라고 완전히 사유축 회금을 하기 때문에 일간의 기운이 사화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일간이 어느 정도 이제 부신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금이 원체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을축시로 먼저 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사유축, 삼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기토가 사의 뿌리를 사의 생주를 받고 축에 뿌리를 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지는 뭘 중심 놓고 봐야 되냐면, 이렇게 삼합이 되는지 방합이 되는지 충이 되는지 아니면 지지 육합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6월에 사축을 모두 받기 때문에 사유축 회금을 하게 되면 금이 무지무지하게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요. 그나마 축이라든가 사에 조금이라도 기토가 의진을 할 수 있다 정도는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축을 받다고 해서 일간이 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기토 일간을 극하지 않지만은, 시간에 있는 을목은 기토를 이렇게 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도 좀 많이 설기가 되는 중에 을목에 의해서 이렇게 파극될 수 있는 그런 것에 파극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좀 신경이 많이 좀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괜찮은 생시, 화를 먼저 보는 생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볼 수 있는 생시, 병인, 정묘, 무진은 아니고요, 기사, 경우, 이렇게는 화를 볼 수가 있는 생시인데, 이 중에서도 일단 병화가 있는 병인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 간열지동이기 때문에 사유회금한다라고 하더라도 일간 자체 사화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병화가 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거고요. 그나마 조금 병화가 살아나게 되면 금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화는 기토를 갖다 생지해주고, 그 다음에 조우도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기토가 그렇게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지의 자수 내지는 천간의 개수 하나 정도만 있어도 물은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병인시 정도 되면은 괜찮은 생시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그런 대학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아이를 잘 안 낳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출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같은 화가 있다 하더라도 정화하고 묘 이렇게 있게 되면은 병인하고는 좀 국세가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병화가 있는 것과 정화가 있는 것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인목에 화가 뿌리를 두느냐, 묘목의 생주를 받느냐, 이렇게 차이인데, 묘라고 하는 것은 먹지로 좀 우격다짐으로 빡빡 우겨서 화를 생조해 줄 수는 있지만은, 정화가 묘에 통근할 수는 없죠. 정화는 오히려 사에 통근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묘에는 통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우하는 공력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난로 하나 가지고 조우하는 거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가지고 조우 따뜻하게 하는 거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더 낫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병화.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비견겁제를 보긴 하지만, 이건 비견이죠. 그죠? 비견을 보기는 겁제죠. 제가 오늘 자꾸 헷갈리네요. 겁제인데, 기토일간이 진의 뿌리를 두고 무토에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조후하는 공력은 없어요. 토라고 하는 자체. 그래서 부득이 이제 사중에 있는 병화만 가지고 조우를 해야 되는데, 사유회금하게 되면 사중 병화의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오화를 얻은 것이 좋지만, 역시나 다시 금이 다시 투출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더 뺄 수가 있겠죠. 여기 사화 5화가 있어서 화도 이렇게 완전히 공력이 작다라고는 보진 않지만, 6월에 다시 경금이 투출하는 것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화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분들 화가 2점이기 때문에 화도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비교도 안 되게 금이 더 왕한 거고요. 금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약한 기토의 기운은 더 설계되는 것이죠. 사중병화는 많이 약화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오중에 있는 정화도 있기 때문에 화 두 개로서 기토를 생조해주고 조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병인시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경우시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기사시도 마찬가지예요. 기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얘하고 합하지만 사유회공하지만 시지에 있는 사화는 그대로 사중병화를 쓸 수가 있다. 단 보지 말아야 할 생시 임신, 계유시나 의례시 같은 경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임신, 계유시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임신시가 되면 사유회금에서 사중병화가 무척이나 약해져 있는데 신의 금에 뿌리를 둔 생주를 받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나마 사화를 갖다가 억압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가을에 물이 질펀한 뻘과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 햇볕이 잘 들지 않아 그러면 그 뻘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죠.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을해시가 돼도 마찬가지죠. 을해시 그나마 사중에 있는 병화를 사유회금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한번 써볼까 생각했는데 요거 사에 상충해 버립니다. 그러면 사중에 조금 남아있던 사중 병화마저 완전히 꺼트려 버린 그런 격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의례시라든가 임신 계유시 같은 것, 뭐 갑자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수가 다시 많아지는 생시는 좀 피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